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쓴 비핵화 협상 위험한 실험 내용 설명의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책에는 플랜 B라고 해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해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관한 사항도 기술을 해두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중재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재는 영어로는 mediation인데요. 제3자가 협상에 개입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상에서 제3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해서는 촉진자, 알선자, 조정자, 중재자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공식적이면서 일반적인 용어는 중재자 또는 중재입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물리적 폭력에 의하거나 법의 권위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개인, 집단, 국가 또는 기구의 지원을 모색하거나 이들의 지원 요청을 수락해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는 분쟁 관리의 과정이라고 정의됩니다. 근데 아무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건으로는 협상에 관한 전문 지식, 중립적인 자세, 공정성의 확보, 창조적 대안 제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립적 자세와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협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는 일인데 상방의 견해차가 큰 사안일 경우에는 창조적 대안 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 성공에 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내려집니다.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성공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로서의 성공입니다. 전자는 중재가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건설적인 노력을 했느냐 또는 당사자들로부터 얼마나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느냐에 관한 사항이고 후자는 그 중재가 결과적으로 분쟁의 해결에 기여했느냐 분쟁의 해결을 이끌어냈느냐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1978년 9월 5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초청해서 중동 평화를 중재한 겁니다. 카터 대통령의 중재에 힘입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더 이상 분쟁 상태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역시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평화협정을 중재해서 오늘까지 공존 상태가 유지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2008년 3월 8일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해서 북한이 비핵화할 용의가 있고 미북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은 미북 간의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킨 중요한 요소였고 따라서 싱가포르 회담의 성사에 한국이 중요한 중재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되었다가 재개되는데도 한국의 중재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취소를 발표한 이틀 뒤인 5월 26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그 회동이 있은 며칠 후 북한의 특사가 미국을 방문하여 회담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회담의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했고 이것을 미국이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일단 회담이 성사된 이후 한국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실제로 회담 내용 자체는 한국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미북 간 실무협의가 개최되었지만 한국이 관여하였거나 미국이나 북한이 한국에게 회담 내용을 상의하였거나 제때 통보해 주지도 않았고 싱가포르 회담에 동참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는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협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미북 회담의 중재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한국은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의 경우에는 그 성사와 회담 내용 어디에도 한국은 끼지 못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구경만
하고 있었죠. 하노이 회담의 결렬 가능성을 일본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모른 채 대통령은 거창한 3.1절 기념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중재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중재자 역할을 자원했다는 겁니다. 북핵에 관하여 한국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에 관하여 한국이 중립을 취할 수 없잖아요. 미국과 같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현 정부의 경우 처음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중재자로 바뀌더니 북핵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면서 북핵 문제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 자체가 남한을 위협하거나 공격해서 적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일이 아니라면서 포기한 것이니 기가 막힌 사태죠.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재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협상 당사자들의 중재자의 존재와 역할을 동의해야 하는데 초기에 미국과 북한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결정된 이후부터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도 한국의 중재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주선해준 후 남한은 철저히 소외되었죠. 더군다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창조적 대안을 개발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인데 오히려 북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미국에게만 양보하라고 했죠. 중재의 성과의 경우 과정에서도 한국은 항상 제3자로서 참가하지 못했고 결과로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으니 실패한 것이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당사자로서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재 역할을 자원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결국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중재자로서 인정받지도 못했으며 성과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만 부여하게 되었지요. 문 정부의 중재자는 북핵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구실이었을 뿐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